2월 7일 국내 스포츠 및 세축 빅리그 3경기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전날 추천픽 공개해드리며 수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최종 분석픽은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유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을 통하여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스포츠 분석 토작가 SK 캐롯과의 경기에서 96-83 승리를 기록했다. 이날 초반 상대 3점에 고전하긴 했지만 2쿼터부터 트랜지션 강점을 앞세워 전반 16점차 리드. 그리고 후반에는 지난 경기들과 다르게 집중력을 유지하며 승리를 지켜낼 수 있었다. 김선영과 원희의 활약이 좋았고 최부경도 골밑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며 17득점을 기록. 내용상으로도 만족할 만한 경기를 펼쳤다. 그리고 오늘 모비스를 만나게 된다. 모비스 직전 DB와의 경기에서 80-71 승리를 기록했다. 올 시즌 DB만 만나면 활약을 펼쳐주었던 아바 리엔토스는 이날도 23득점을 기록했고 프림도 19득점 14리바. 서명진과 이우석도 제 몫을 다해주었다. 리바운드 경쟁에서 우위를 점했고 함지훈, 장재석의 부담도 덜어냈던 경기. 또한 클러치 타임 집중력에서도 밀리지 않았던 점 역시 고무적으로 볼만했다. 코멘트 두 팀 모두 프론트 경쟁력이 좋고 트랜지션 강점도 있는 팀이다. 원희와 프림 역시 상대가 제어하기 힘든 선수들. 따라서 오늘 경기 어느 번은 오버를 추천드린다. 직전 퍼알 맞대결 SK가 전날 3차 연장에 여파가 있어 패배를 기록한 바 있었는데 오늘 경기는 SK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아바 리엔토스의 경쟁력이 좋기는 하지만 그의 기복이 상당하고 안정감이 없어 김선영보다 좋은 플레이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 또한 국내 포워드진 경쟁력도 SK가 우위. SK는 모비스만 만나면 3점 성공률이 떨어지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올 시즌 평균 6.6개의 3점을 성공시키고 있고 성공률은 31.8%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오늘은 좀 더 나은 3점의 힘을 기대할 만하다. 따라서 오늘 경기는 SK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천 배팅 SK승 163.5오버. 대한항공, 한국전력에게 1-3으로 패배하며 현재 2연패 중이다. 공격 득점도 상대보다 많았고 서브 득점도 많았지만 상대보다 범실을 12개나 더 많이 기록했다. 링컨이 좋은 활약을 펼쳤고 정지석도 나쁘지 않았다. 곽승석도 오랜만에 높은 공격 성공률을 보였고 후반부에 출전한 정한용도 경기력이 좋았다. 그러나 경기를 뒤집지 못한 이유는 한 번 넘어간 흐름을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상대에게 흐름을 넘겨주고 점수가 넘어간 이후에는 역전하지 못하면서 내리 3개의 세트를 내주었다. 지난 경기는 오히려 평균보다 범실이 적은 경기였다. 대한항공의 경기당 평균 범실은 26개가 넘지만 한국전력과의 경기에서는 범실을 24개로 줄였다. 한 선수가 적절한 분배를 통해 국내 자원들의 경기력을 끌어올렸지만 상대의 공격력도 떨어지지 않았다. 일단 주춤하던 링컨이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 체력을 충전했다는 것이 포인트다. 그리고 곽승석의 대체자로 정한용이 떠올랐다는 것도 대한항공에게는 호재다. 지난 경기가 특별하게 흘러간 것이지 현재 대한항공의 상태는 크게 나쁘지 않다. 삼성화재, 우리카드를 셔사웃으로 잡아내며 2연승 중이다. 현재 6위 KB와의 승점 차이는 8점밖에 나지 않고 있다. 이크바이리가 트리플 크라운을 기록하면서 팀의 공격을 이끌었고 김정우도 엄청난 성공률과 90%의 효율로 국내 1옵션 역할을 충분히 해냈다. 신장호도 2옵션 역할을 해내면서 감독의 고민을 덜어주었다. 상대보다 리시브 효율이 좋았고 공격 성공률도 좋았기에 경기를 빠르게 끝낼 수 있었다. 다만 이크바이리의 점유율이 43%를 넘었고 김정호에게 주어진 점유율이 16%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대 블로커들에게 빌미를 줄 가능성도 충분하다. 지난 경기 상대인 우리카드가 최악의 경기력을 보였기에 승리할 수 있었다. 최근 기세가 좋은 편이긴 하지만 지난 경기 이크바이리와 신장호의 효율은 33%에 그쳤다. 이번 경기의 관건은 삼성화재가 대한항공의 서브를 얼마나 잘 받아낼 수 있느냐에 달렸다. 삼성화재의 시즌 평균 리시브 효율은 32%인데 대한항공을 상대로 한 경기에서는 25%에 그쳤다. 대부분이 이크바이리에게 올라가는 쾌고픈을 제외하면
대한항공전에서 삼성화재가 대한항공보다 앞서는 스탯은 찾기 힘들다. 최근 경기력이 올라왔다고는 하나 어려운 경기가 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코멘트 대한항공의 우세가 예상되는 경기다.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 경기에서 패배하긴 했으나 대한항공의 공격력도 나쁘지 않았다. 또한 링컨의 페이스가 올라올 것으로 예상한다. 삼성화재도 최근 2연승의 흐름을 갖고 있지만 대한항공에게 시즌 전패 중이다. 대한항공의 서브를 삼성화재가 제대로 받아내지 못할 것으로 보이지만 플레이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추천 배팅 대한항공승 180.5 오버. 현대건설 여전히 용병이 없는 상황에서 GS를 3-0으로 잡아내며 기세를 이어가고 있다. 휴식을 충분히 취한 황현주가 팀 내 최다 득점을 올렸고 양효진도 높은 성공률과 효율로 공격을 이끌었다. 현대건설의 경기는 아웃사이드 히터들이 10득점 이상만 기록해도 승리한다는 현장의 속설이 있는데 이 경기에서도 정지훈과 황민경이 10득점 이상을 기록하며 득점 지원을 충분히 해주었다. 허리 부상으로 결장하고 있는 야스민 대신에 튀르키예 리그에서 뛰고 있던 몬타뉴를 영입했다. 리그를 소화하고 있는 중에 데려온 자원이기 때문에 바로 경기에 투입할 수 있는 몸 상태라고 밝혔으나 이번 경기는 출전하지 않는다. 황현주의 선발이 예상되고 있는데 황현주는 흥국생명을 상대로 경기력이 그다지 좋지 않은 편이다. 승리했던 경기인 1월 11일 경기에서도 황현주는 12득점과 22%의 성공률을 보여주는데 그쳤다. 다만 아웃사이드 히터인 정지훈과 황민경이 흥국생명을 상대로 최근 2경기에서 모두 10득점 이상을 기록 중인데 이들의 활약이 있다면 이번 경기도 용병 없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해 보인다. 흥국생명, 포알 맞대결에서 패배했던 KGC를 상대로 지난 경기에서는 3-0의 완승을 거두었다. 김연경이 오랜만에 최다 득점을 기록했다. 옐레나가 다소 아쉬운 활약을 보였으나 이주아와 김나희가 상대 블로커들을 흔들며 팀의 승리에 기여했다. 지난 경기에서 막지 못했던 미들 블로커를 잘 막아낸 것도 흥국생명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였다. 지난 경기에서는 몇 가지의 변화가 있었다. 일단 선발 세터가 김다솔이 아닌 이원정이었고 이원정으로 경기를 끝까지 치렀다. 이원정의 투입이 옐레나의 부진과 겹치며 자연스레 김연경에게 많은 공이 올라갔다. 또한 김연경과 옐레나가 동시에 전위, 후위로 넘어가는 로테이션이 아닌 서로 나뉘는 로테이션을 활용했다. 이렇게 되면 김연경과 옐레나가 동시에 후위로 가면서 공격 가능한 측면 자원이 김미연밖에 남지 않았던 상황이 나오지 않게 된다. 양효진을 얼마나 막아내느냐가 관건인데 지난 경기에서는 양효진을 아예 막아내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여전히 감독이 없는 상황이며 현재 감독 대행은 경기 도중에 별다른 전략 변화나 세트 플레이 지시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것이 경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코멘트 흥국생명의 우세가 예상되는 경기다. 현대건설이 용병 없이도 경기를 잘 치르고 있지만 양효진을 제외한 선수들의 높이가 낮은 것이 단점이다. 새로운 로테이션으로 KGC를 잡아낸 흥국생명은 이번 경기에서도 이러한 로테이션을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득점이 나오지 않는 구간을 없앴기 때문에 좀 더 나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 추천 배팅 흥국생명 승 183.5 오버. 알크마르, 위트레흐트가 상당히 까다로운 상대임에는 분명한 상태. 이미 위트레흐트와 붙어 5-5로 야구 스코어급 경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결정력을 바탕으로 한 공격적인 성향을 잘 드러내기는 했지만 위트레흐트의 실리적인 운영에 상당히 고전하는 모습이었고 대부분의 슈팅이 골문과 가까운 곳에서 나오는 등 상당히 고전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올 시즌 홈에서는 더욱 라인을 높여 상대를 공략하려는 습성이 강해 지난 리그 경기에 재현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올 시즌 알크마르의 홈 무실점 비중은 11%에 그치고 있고 높은 라인을 구사하는 팀의 약점은 늘 뒷공간 커버에 있기 때문. 지난 볼랜담전에서는 세트피스를 제외하면 위협적인 찬스를 그다지 내주지는 않았으나 볼랜담과 위트레흐트의 전력 차이는 상당히 큰 편입니다. 위트레흐트, 헤렌벤을 1-0으로 잡아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점유율은 밀렸지만 기대 득점 수치에서는 헤렌벤을 앞서면서 실리적인 운영의 진수를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두비카스의 페널티 킥골을 제외하면 골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은 상당히 아쉬웠던 대목. 도스트의 이탈이 꽤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경기에서 빅찬스 3개 중 2개를 놓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다소 실망스럽다고 볼 여지는 충분했습니다. 때문에 리그에서 보여주던 강약약강의 모습을 보여줄 확률이 지금으로서는 더 높다고 보아야 할 듯. 올 시즌 5위 이상의 팀을 상대로는 2무 4패로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는데 알크마르전에서도 5골을 넣으면서 무승부를 거두기는 했지만 5골을 허용한 데에서 알 수 있듯 중앙 전력이 강한 팀을 상대로는 멀티 실점이 꽤 빈번하게 나오면서 약했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코멘트 알크마르의 승리를 점치는 것이 낫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위트레흐트의 결정력은 다소 실망스러운 구석이 있었는데 위트레흐트가 득점력으로 최근 위트레흐트와의 경기에서는 꽤 선전했지만 중앙 전력이 강한 상위권 팀을 상대로는 꽤 약했던 면모를 보여준 바 있었습니다. 난타전 양상으로 가면서 혼전 양상을 만든다면 모르겠으나 지난 경기에서 보여준 결정력을 감안하면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추천 배팅 알크마르 승 2.5 오버. 아릴랄 위다드와 1-1로 비기고 승부차기 끝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미 플라멩구와는 클럽 월드컵에서 만나본 적이 있었는데 2019년에 있었던 경기에서는 1에서 3으로 패하면서 전력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던 바 있습니다. 다만 그 경기에서도 슈팅 숫자에서는 5-2로 앞섰던 만큼 공격적인 스타일은 잘 드러냈던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골 결정력에서는 한 수 아래의 기량을 보여주고 말았는데 당시에도 한 골밖에 넣지 못했고 지난 경기에서도 양 팀 합쳐 슈팅 숫자가 31개가 나왔음에도 들어간 득점은 양 팀 통틀어 2골뿐이었습니다. 그나마 PK로 한 골을 넣었던 알 힐랄이 더 결정력 난조를 보였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게다가 경기 막바지의 분위기가 험악해지면서 칸노가 퇴장당하며 중원의 핵심 자원이 빠진 채로 경기를 치른다는 점 역시 좋지 못한 점입니다. 플라멩구, 올 시즌도 리그 1위로 순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올 시즌 홈에서는 상당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원정에서는 상당히 난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 시즌 원정에서는 모두 무승부를 거두었는데 상대들이 모두 현재 순위권 상위 레벨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나 강호들을 상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을 듯. 사실 대륙컵 대회를 제패했던 지난 시즌에도 원정에서는 다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행히 코파 리베르타도 레스에서는 2-2로 코르도바에게 비긴 것을 제외하면 모든 경기를 승리하는 등 대륙대회 경험이 많다는 장점은 드러냈던 바 있다. 유럽에서는 실패했지만 고국에서는 훌륭한 활약을 펼치는 바르보사와 비슷한 나이대의 페드로를 중심으로 한 공격력은 꽤 출중한 편이기는 합니다. 코멘트 가장 추천하고 싶은 픽은 언더입니다. 플라멩구도 올 시즌에는 원정에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알 힐랄도 앞서 치렀던 경기에서 보여준 골 결정력은 매우 실망스러웠던 것은 확실한 상태. 칸노의 이탈까지 메워야 하는 알 힐랄 사이드로 보기는 어려운 매치라 승부에서도 플라멩구 쪽으로 손을 들어주는 편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천 배팅 플라멩구 승 2.5 언더. 살레르니타나, 레체를 잡아내면서 일단 무승 행진의 고리를 끊어냈습니다. 물론 경기력이 완벽했다고 보기는 어려웠는데 디아의 선제골도 운이 따른 원더골 양상이 짙었고 전반적인 공격에서의 실마리가 잘 풀리는 양상은 아니었습니다. 당장 지난 경기에서 기록한 슈팅 중 60%는 박스 바깥에서 시도된 슈팅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효 슈팅 비중이 60%나 되었던 것은 칭찬해줄 만하지만 레체의 수비를 완벽하게 공략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웠던 모습. 물론 역습 상황에서의 전반적인 성과가 아주 나쁜 팀은 아니나 유벤투스가 여타 다른 상위권 전력의 팀답지 않게 내려서는 양상을 자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초아가 연일 좋은 세이브로 팀을 구해내는 활약을 해주고는 있지만 공격력 난조에 시달리는 토리노를 상대로도 기대 실점은 2골이 넘었고 지난 경기에서도 기대 실점은 오히려 레체 쪽이 더 높았다. 유벤투스가 전반적으로 공격에서 올 시즌 답답하다고는 해도 주포가 돌아왔다는 점은 상당히 부담일 것입니다. 유벤투스, 라치오를 1-0으로 잡아내면서 코파 이탈리아 무대에서는 상당히 순항하고 있다. 블라호비치가 지난 경기에서 선발로 돌아오는 등 전방에서 미들맨이 생긴 것은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중원에서는 라비오 이외에는 공격 전개를 믿고 맡길 만한 선수가 없다. 포그바가 또 부상이 재발하면서
구단에서는 계약 해지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등 중원에서 풀어주는 역할을 할 선수가 부족한 것이 사실. 물론 코스티치가 지난 경기에서도 어시스트를 기록하는 등 프랑크푸르트 시절의 폼을 꽤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 결국 답답한 공격을 그나마 버티고 있는 수비로 커버하고 있는 상태. 승점 삭감 징계로 인해 경기력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준 경우도 최근 있었지만 주력 선수들이 대거 나온 라치오를 상대로 무실점 승리를 거뒀다는 점은 꽤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코멘트 유벤투스의 승리를 점치겠습니다. 살레르니타나의 역습 성과는 나름 괜찮지만 유벤투스가 다른 팀들과는 달리 내려앉는 운영을 꽤 자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포인트. 블라호비치의 복귀와 300 전환 이후 전반적인 팀의 밸런스가 잡힌 것도 주목해볼 만하다. 승점 삭감 징계로 인해 생긴 팀의 혼란 때문에 리그에서는 다소 헤매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지만 유벤투스의 수비적인 능력은 살레르니타나가 가진 수비보다는 앞서고 있습니다. 추천 배팅 유벤투스 승 2.5 언더. 본 영상은 참고용 기초자료 영상입니다. 좀 더 정확한 분석 픽은 가족방 또는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스포츠 분석 토작가